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온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제로 간다라고 하는 걸 갖다 여기 명확히 밝힌 겁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 이제 4월 11일이 그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일이고 그 임시정부 수립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전날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4월 11일 날 그 임시헌장, 헌법을 반포로 하면서 대한민국 건립을 선언하고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대한민국이 언제 수립되었나 가지고 그 소동이 많았죠. 역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가들이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해요. 뭐 여야 할 것 없이 무지하다 보니까 몇몇 학자들이 아주 뒤에 배우가 있는 거는 숨기고 때로는 보수의 얼굴, 때로는 진보의 얼굴 해가지고 접근하면은 거기에 넘어가서 엉뚱한 쪽으로 끌려가기가 이제 십상인데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소동 벌어졌던 게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제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다.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었죠.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좋았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탄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탄생하면 안 되는 나라, 이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거대 정당에서 이데올로그로 써가지고 국회의원들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이 뭐 48년이다, 나라가 있으려면은 뭐가 실제 통치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제 온갖 궤변들을 늘어놓으니까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많은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럼 미국은 건국 기념일을 언제로 합니까? 자기네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일이 건국절이잖아요.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건국을 선언했으면은 그게 건국선언인 거죠. 뭐 멀리 갈 거 없이요. 우리가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각각 한인애국단에 가입하면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주도하는 그 임시정부에서 주도하는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하면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에서 나는 적정, 그 붉은 정성으로서 뭐 적국의 순애를 도룩하기로 그 맹서하나이다라고 하고 선서를 하고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는 날짜가 대한민국 13년 이렇게 쓰여져 있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14년, 그 선서문에 그렇게 썼어요. 대한민국 13년, 이거는 1931년이고 대한민국 14년은 1932년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이봉창, 윤봉길, 백범김구 이런 분들은 이미 대한민국 건국된 지 13년, 14년 되는 상황에서 일본과 계속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점령한 일본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948년도에 건국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문제 삼다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잘못됐던 거죠. 물론 지금 문재인 정권도 뭐 역사 문제 뭐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역사 문제를 바로잡는 정권이 다음에는 들어서기를 제가 기대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3.1 혁명이 일어나니까 각지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6개, 8개 정도 임시정부가 여기저기에서 막 이제 들어선 걸로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국제도시인 상해에 이렇게 쭉 모여서 이제 정부 수립을 이제 의논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이는 분들이 몇 그룹들이 있어요. 이제 국내에서 망명한 분들이 있고, 만주에서 오는 분들이 있고, 도쿄에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다가 온 분들도 있고, 여러 이제 세력들이 있는데, 그때 현순이라는 분, 이게 이제 국내에서 망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그 3.1 혁명을 주도한 국내 이제 민족 대표들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주장에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분들 다 체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체포를 해서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엄중히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만들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제 모임분들 주도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이쪽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사실 만주에 망명해서 독립운동했던 그런 세력들인데요. 뭐 우당 유해영, 이수영 선생 비롯해서 이 당시 이제 처음에 지방대표자 회의를 하고, 이 지방대표자 회의에서 임시의정원을 만들고 임시의정원에서 행정부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지방대표자 회의 처음에 할 때 의장을 했던 분이 만주 그 삼원부에서 같이 그 우당 이쪽 집안하고 이제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동영 선생이 의장을 하고, 감리교 목사였던 손정도 선생이 이제 부의장을 맡아가지고 그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손정도 선생은 남북에서 특히 이제 북한에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죠. 왜냐하면 북한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길림에 육문중학교를 나왔는데, 뭐 육문중학교 다닐 때 거의 손정도 선생이 양아들처럼 대해줬고 민족의식을 많이 이제 가르쳐 줬다는 거죠. 이 손정도 선생의 아들이 이제 손원일 해군 제독,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해방 이후 환국 임시정부의 초대 그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분이 이 손원일 제독인데, 이분이 손정도 선생의 아들이고, 또 한 아들이 손원태 선생인데 이분은 의사입니다. 미국 가 있다가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손원일 선생은 우리나라 이제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손원태 선생은 이제 북한에 묻혀 있죠. 그래서 남북이 어떻게 보면 통할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 손병도 선생이기도 한데, 이 손병도 선생은 그 평양 숭실 출신이고, 또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인 김영직 또 같은 평양 그 숭실 출신의 같은 이제 동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연으로 맺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월 11일 날 그 이제 임시의정원을 만들고, 그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반포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헌법이죠. 지난 2018년에 헌법 제정 재헌 70주년 해가지고 아주 떠들썩하게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하고 법원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다 했는데,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대한민국 역사관 진짜 한심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여기에 또 민주당도 대거 가담했어요. 그럼 민주당은 이 당시에 1948년도에 그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엄청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시의정원에서 반포한 바로 이 헌법을 갖다가 1919년을 갖다 이 헌법 제정의 원년으로 기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관이 공부가 깊지 못하니까 다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비판하고, 이때는 또 그대로 따라가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의 큰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뭘 가르쳤냐면, 마치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가 서구에서 온 것처럼, 특히 미국에서 그 갖다 준 것처럼 많이 가르쳤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발생한 현상들입니다. 임시헌장을 한번 이제 읽어보면은 지금 헌법보다 잘 됐으면 잘 됐지 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해가지고 1919년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걸 명확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구에서 갖다 준 게 아니라 이 당시 망명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제국은 멸망했는데 우리가 나라를 되찾으면은 다시 그 왕이 있는 그런 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제로 간다라고 하는 걸 갖다 여기 명확히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2조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이를 통치함.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었고 일체평등이다. 이거 지금도 집어넣어야 돼요. 남녀, 귀천, 빈부 계급 없고 일체평등이다. 이렇게 했죠.
4조가 대한민국 인민은 신교, 그러니까 신앙,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그 신서,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모든 걸 다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가 대한민국의 인민으로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화평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제를 우대함. 이 조항이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잖아요. 그러나 민주공화제로 하는데 구황제를 우대함. 이 조항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조항이에요.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더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민주공화제로 하는 선에서 이 고왕실 인사들의 부분들도 이제 우대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조가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그러니까 생명형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거고, 신체형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손발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퇴영을 한다든지 그 때린다든지 하는 걸 다 금지한다는 거고, 뭐 공창제는 성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하는 걸 갖다 다 폐지한다는 거죠. 제10조가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국토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만 1년 내에 그 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당시 예전에 이제 독립선언만 했지 구체적인 이런 이제 헌법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헌법까지 반포하고 실제로 정부가 있고 다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정부 요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시의정원에서 의회 역할을 다 했고, 이러한 제도를 완비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에 의한 임시정부고, 1919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최초의 이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남이 갖다 준 게 아니고, 이 사상 자체도 다 이 당시에 1919년 상해에서 모였던 이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연구와 토론 끝에 민주공화제로 하자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결정했고, 이분들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연합국들이 그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해서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카이로 선언이니 얄타 회담이니 하는 데에 그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들이 자기 온몸을 바쳐서 싸웠던 그런 이제 피해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